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정부 및 개최도시 간에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접근성 기준에 따른 대회 시설을 준비하고 개최도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민간시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도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완주의 삼례문화예술촌이 한국관광 100선에 올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는데요. 이것은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 미디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균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올라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 아트, 북카페, 책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 미디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역 문화 브랜드 대상, 아시아 관광 대상 등 다양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한민국 건축상, 향토자원 베스트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삼례예술촌 자체가 재생문화이기 때문에 재생문화에 대한 그 어떤 선정 배경이 큰 의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일본 일제시대의 이제 창고, 미국 창고에다가 그 미국 창고를 우리가 문화예술로 다시 재생시킨 거거든요. 문화예술촌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완주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수서발 고속철 개통 이후 처음으로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KTX와 SRT, 고속버스 등 고양행 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수서발 고속철 SRT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면서 설 연휴 고향에 가기 위한 승차권 예매 고객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12일 SR은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온라인 예매를 시작한 데 이어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7개 SRT 정체역을 비롯한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등 5개 역에서 창구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 역에서는 SRT 승차권 예매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섰고 표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로 역 안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전 6시에는 SRT 설 승차권 예약 홈페이지가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면서 오전 7시 30분까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SR은 오전 9시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띄웠으며 현재는 원활한 접속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기차역까지 가서 현장 예매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또 접속 지연에 따른 이용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역 창구 예매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연장 운영했습니다. 2017년 설 SRT 승차권은 1인당 최대 12매, 1회당 6매 이내로 예매 가능하며 잔여석 승차권은 12일 오후 4시부터 역창구 홈페이지, SR 앱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1일 전주역에서는 KTX 기차편이 10여 분 만에 동인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2일 세종시 보람동에서 세종시의회 청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세종시의회 청사는 2015년 5월부터 14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면적 8,477제곱미터 규모로 본회의장, 의원 사무실, 의회 사무처, 감사위원회 사무실, 의원 휴게실 등을 갖췄습니다. 또한 무장애 설계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 효율 1등급 등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로 운영 효율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신청사에 다음 달 초에 입주합니다. 남원시는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주열 열사의 추모공원화 사업을 10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추모공원은 총 31,760제곱미터의 묘역과 열사의 희생정신 및 4.19 혁명의 역사를 알릴 추모기념관 등 편의시설과 휴양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화원을 조성하여 봄, 가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금지 출신인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다 주검으로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 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 실현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응급의료부나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을 응급 상황 시 의료기관 접근성, 이른바 골든타임을 반영해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등 11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해제되며 경기 동두천과 강원 동해, 제주 서귀포는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